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요,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중국을 해상 봉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월은 7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더 중국을 해상 봉쇄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 공군 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시 제가 영어로서도 또 녹화를 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우리 독자들 중에서는요, 미국에 혹은 요로에 좋은 친구분들이나 또 알고 계시는 지인들이 계시면은 저희 방송을 미국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로 된 내용들은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발음이 지금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 거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를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게 된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방송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충직한 측근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만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혹은 차기 대통령 후보자라고 한다면 가정법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1954년 7월 28일에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지에 대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상 봉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7월 28일에 미국 워싱턴 소재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고 연설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 중국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목소리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 전선은 우리가 승리하고자 원하는 싸움, 아시아를 위한 싸움, 세계를 위한 싸움, 자유를 위한 싸움의 일개 소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무장된 20개 사단을 제공하였으며 또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만의 한국 청년들은 언론의 자유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용감성은 전장에서 실증된 바이며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 군사들은 세계의 여하한 군인들에게도 비견할 만하다고 언명한 이래로는 미국인 중에서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도 또한 여러분에게 무장군 63만 명과 그 위에 예비 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공산 정권은 극히 취약한 발을 가진 괴물인 것입니다. 이 정권은 대중의 증오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를 150만 명이나 학살하였지만 아직도 허다한 자유중국 유격대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육군은 200만이라는 군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충성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게 포로된 중공군 출신자 중 14,369명은 대만으로 갈 것을 선택하였으며 중공으로 귀환하는 길을 택한 자는 불과 220명이었단 사실이 입증된 바입니다. 그 위에 중공의 경제 상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공에 도달되는 수입 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해운은 그들의 남북 교통의 최주요한 방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공의 교통망에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필요할 것이나 미국의 지상군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함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의 편에서 환원하게 된다면 한국 및 인도진화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적 귀결을 짓게 될 것이며 세력 균형은 소련에 대해서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지게 되어 소련은 감히 민국과의 전쟁 위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 승리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 정부는 이 중국 전쟁에 그 지상군과 공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투입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자유진영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참전은 소련이 대량적으로 수소폭탄을 생산해 놓기 전에 그 생산 중심지를 미 공군이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론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유하면 노예가 되어 버리고만은 어렵고도 무서운 세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신사숙녀 여러분, 인류 문명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선양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반자유, 반노예 상태로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유니온에 의해서 선양되었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걸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라파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미주에 있어서의 세계 공산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문 중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해법이 나와 있는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미국에 계시는 도널드 J.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 제가 만약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혹은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중국을 해상 봉쇄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서해안 인천 앞바다의 섬인 덕적도에 대규모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병대 기지를 건설하고 한국과 미군이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적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작은 무인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곳을 매립하여 이곳 또한 한국, 미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덕적도와 새롭게 매립되어 만들어질 섬의 규모는 두 섬 모두 인천국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되므로 이 두 섬에 한국과 미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가 주둔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기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대련과 청도에서 중국 해군 함정은 항구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덕적도에서 대련항까지의 거리는 약 430km입니다. 덕적도에서 청도, 칭다오항까지의 거리는 약 530k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사정거리 500km급 최신형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대거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 함정은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함정들이 수백 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련항과 다리엔이죠. 그리고 청도항, 칭다오항을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봉쇄해버린다면 최소 200에서 300척은 항구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북서쪽으로 120km 위에 보면 가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크기는 길이 약 5km, 폭 약 2km가량 됩니다. 이 섬 가거도를 한국과 미군의 해군 및 공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함께 주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가거도에서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항은 약 490km, 상해항까지는 약 440km, 닝보항까지는 약 550km가 되겠습니다. 이 가거도에 한국과 미국의 공군, 해군이 함께 주둔하고 한국군의 최신형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대거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 함정 300척가량은 항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주도 남서쪽에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소규모
군사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여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중국 해군 함정 수백 척이 제주도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국 함정과 잠수함들이 한반도의 서해안에 갇히게 될 것인데 한국에서 이번에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혹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모두 수장시키면 중국 해군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법은 1592년 8월 14일 대한민국의 고대 국가인 조선을 침략한 일본 수군에게 이순신 제도께서 사용했던 학익진 전법입니다. 중국의 함정과 잠수함을 한반도 서해안에 모두 가둬놓고 한국과 미군의 해군, 공군이 각종 미사일을 쏟아붓게 되면 매우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조상 선조 때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과 만주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박살낼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가들에게 중국군을 격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미국의 전략가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 일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군이 필리핀 북부 지역에 한국 공군, 해군, 해병대 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해협인 루손 해협의 통항을 확보하는 것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 한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가 들어서고 한국 해군 함정, 잠수함, 전투기들이 대거 배치된다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해남도에서 출발한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들이 루손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국 해군과 공군이 충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중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대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업무를 한다면 중국 해군과 공군을 봉쇄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력 필요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국방비로 57조 원, 대략 438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비정부 기구들에게는 102조 3천억 원, 대략 787억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 18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 두 항목을 합하면 126조 3천억 원, 미화 972억 달러나 허공에 낭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을 비정부 기구들이나 여타 성인지 분야의 활동자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120조 원, 미화 923억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가 앞에서 제안드린 사항을 실천할 의사가 있는지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중국 공산당에게 이미 오래전에 포섭이 되었다거나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는 인물이라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서 킬러들이 저를 죽이러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유서를 써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제 동지들이 제 소식을 미국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중국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실천하도록 만들기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적을 껴안고 사라진다면 군인으로서, 공작관으로서, 비밀 요원으로서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선조들과 중국인들의 선조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을 해체하고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조국과 민족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얼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내파시켜서 붕괴되는 장면을 만들고 동시에 이어서 전개되는 북한 지역의 김정은 정권의 몰락과 멸망도 촉진해서 반드시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의 높은 이상을 세우는 문화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 군사강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